자, 뒷판 이제 마무리를 한 번 더 할 건데요.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었어요? 견갑골이라는 게 있다 그랬었죠. 자, 이 견갑골은 어, 이렇게 디자인상 다트를 넣어줘서 처리를 할 수 있을 때만 이 우리 원형에서 그렸던 자 1사일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서 직각 그렸던 이 다트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자인상 보면 다트가 우리가 원형으로 그렸던 1사일 리폭이 아닌 어느 정도예요? 어깨에서 들어간 이 정도 지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다트선은 1사일이라는 이 분량이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 1사일이라는 수치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도식화상에 그려져 있는 이 모양대로 눈으로 보시고 나는 이 정도 깊이에서 한 요 정도 각도로 다트를 그릴래 라고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패턴을 어렵게 접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다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수치를 지정을 해줬었어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패턴을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순서와 단계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수치에 의해서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디자인선이라는 것들은요, 여기서 141 위치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위 원형을 그릴 때 견갑골이라는 다트량이 여기에 4분의 1이 숨겨져 있고 암홀 쪽에 4분의 1이 숨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선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리고 나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4분의 1이라는 다트량을 반드시 빼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다트를 향해서 암홀 있는 데까지 직각선 유지해주면서 암홀에서 또 얼마 깎아야 돼요? 4분의 1이라는 다트량을 여기서도 이렇게 깎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전개 패턴을 할 때, 자, 여기를 찢어서, 그리고 여기를 찢어서, 암홀 쪽을 MP를 시켜서, 없애주고, 이쪽으로 여기 있던 4분의 1 다트량을 돌려줄 거예요. 이 설명이 여러분들 전개 패턴까지 해야지만, 아, 그렇구나라고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번 주는 저처럼 이렇게만 제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릴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하는 이 라인인 거예요. 자, 이제 저는 프린세스 라인이란 말 안 할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앞으로 사이바라고 할 거예요. 자, 제가 기말고사 때 사이바가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몸판에서 왁기 쪽으로 떨어져 있는 하나의 블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왁기선이고요. 왁기선과 몸판에서 가운데에서 쪼개지는 패널들. 자, 이것들을 실무에서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사이바라 그래요. 자, 기말고사 때 한번 낼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으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이바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이바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이 뒷중심에서부터 사이바까지 이 거리 누가 정해줘요? 이거를 제도하시는 그 모델리스트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몇 센치를 꼭 가야 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도 그랬고 어디 다른 학교나 아니면 우리 저기 직원 후배들한테도 설명할 때 이런 데서 얼마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드로잉 하듯이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단 이렇게 드로잉 하듯이 그릴 때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허리를 기준으로 이 밑단, 자, 도식화도 이렇게 돼 있죠. 허리를 기준으로 밑단으로 이쪽으로 와키 쪽으로 뻗어 있어요. 그러면 허리를 기준으로 와키 쪽으로 이쪽으로, 허리를 기준으로 와키 쪽으로 좀 더 뻗는 기울기로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이거랑 똑같이 안 그려도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적인 감각으로 어느 정도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드로잉 하듯이. 이거를 그리는 방법이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드릉하듯이 그렸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복선인 거예요. 가이드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자로 깔끔히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그린 이유는 여기에서의 다트량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뒷중심에서 4분의 3, 왁기에서 8분의 3 깎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살짝 실루엣을 내는 여성복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부터 여기 사이바에 있는 이 다트량 때문에 이게 좀 더 허리 쉐입을 이렇게 감싸느냐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슬림하게만 떨어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게 여기에서의 다트량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다트량 주는 방법을 어떻게 외우시면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외우실게요. 29인치짜리, 자, 저희 지금 29인치짜리 허리 사이즈로 만들기로 했거든요. 29인치짜리 허리 사이즈로 옷을 재료할 때는, 자, 앞판은 7과 4분의 3으로 완성을 하시고요. 뒷판은 6과 4분의 3이 몸판 완성 사이즈가 되면 다 더했을 때 29인치짜리 실루엣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9인치짜리 허리 사이즈 옷을 만들 거면 앞판은 7과 4분의 3, 뒷판은 6과 4분의 3에 맞추시면 14반이 나와서 29인치짜리 실루엣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왜 이 수치를 말씀을 드렸냐면 다트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앞판의 허리 사이즈, 뒷판의 허리 사이즈를 제가 지정을 해드린 거예요. 이건 제가 지정한 게 아니고 제가 실무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실무자들이 29인치짜리 실루엣을 만들려면 앞판은 7과 4분의 3 정도, 뒷판은 6과 4분의 3 정도를 제도를 해야지만 실루엣이 잘 나온다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교수님, 앞판 다트량보다 왜 앞판 사이즈가 뒷판보다 왜 더 커요? 자, 우리가 실제로 바디를 옆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뒤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 라인이 있어요. 즉, 이렇게 들어간 라인을 구해주려면 뒷판에서의 다트량들이 쉐입들을 딱 잡아줘서 뒤에서 딱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치 차이를 대략 1인치 정도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심플하게 앞판은 허리 사이즈가 7과 4분의 3, 뒷판은 6과 4분의 3을 기본으로 우리가 제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과 4분의 3이라는 수치를 이제 알았어요. 결과 수치를. 그러면 자, 뒷판에서 우리가 얼마씩 깎았는지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왁기에서 83을 깎았고 뒷중심에서 4분의 3을 깎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아있는 면적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 제가 핑크색으로 그린 이 면적 있죠. 이 면적이 지금 남아있는 뒷판 면적인 거예요. 즉, 이 면적이 6과 4분의 3이 되면 내가 원하는 29인치짜리 허리 실루엣의 블라우스를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6과 4분의 3을 빼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허리 다트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를 체크를 하시고 이 사이즈에서 6과 4분의 3을 빼도 되지만 제가 실무를 할 때 요령은 뭐냐면 어쨌든 이 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해져 있어. 이건 내 패턴이니까. 그래서 패턴이 시작되는 이 부분서부터 6과 4분의 3이 얼마 정도 위치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표시를 해봤더니 나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양을 다트량으로 계산을 해주면 6과 4분의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더 쉽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굳이 이 사이즈를 재서 분수를 뺄셈을 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면적에서 내가 원하는 면적을 자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랬을 때 이 남아있는 게 얼마인지만 체크를 하시면 1과 8분의 1이구나. 나는 그러면 자, 가이드선으로 그렸던 이 사이버선을 기준으로 자, 여기서부터 1과 8분의 1짜리 다트를 그려주면 옷이 되는구나. 29인치짜리 옷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트량을 이렇게 1과 8분의 1로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또 새로운 좌표가 나왔죠? 자, 그러면 먼저 밑에서부터 완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1과 8분의 1의 반절. 다트는 항상 반절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과 8분의 1의 반절인 반인치 고링 정도를 잡아서 이 10선 있는 데까지 직선을 그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일단 그려볼게요. 그러면 힙선 포인트 그리고 여기 포인트까지가 삼각 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힙 포인트서부터 이 허리선 있는데 사이바 허리선 있는 데까지 직선으로 연결. 자, 어디까지 연결해요? 내가 그려놓은 이 몸판 끝나는 데까지. 자, 반대쪽 얘도 힙 포인트서부터 사이바 끝나는 몸판 패널 있는 데까지, 사이바 있는 데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삼각지면서, 자, 제가 핑크색으로 칠할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종이를 붙여서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겹쳐진 거예요. 이 삼각형 있는 데만큼 사이즈가 이제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전개 패턴 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삼각진 이 부분은요. 자, 그래서 밑에 허리 밑으로 뒷판 몸판이 다 끝났고, 자, 이제 나머지 윗부분을 마무리 해볼게요. 제가 가이드선으로 이 복선으로 그린 이 선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포인트 잡고 내가 갖고 있는 자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선 한 번에 그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슴 사이즈. 가슴 사이즈. 자, 우리가 허리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 앞판은 7과 4분의 3으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뒷판은 얼마로 한다고 그랬어요? 6과 4분의 3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허리 사이즈가 얼마? 29인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상동 사이즈는 얼마를 두기로 했어요? 35인치짜리를 완성하기로 했어요. 자, 35인치짜리 상동을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앞판 상동을 보면, 자, 여러분들 이건 재료를 하시면서 외우시면 되는 건데, 앞판은요 상동 사이즈 9인치를 둔 거를요 깎아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뒷판에서 우리가 4분의 1 고리를 깎아먹고 뒷판 사이바를 그리면서 여기서 상동 사이즈를 다 줄이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앞판은, 자,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실루엣을 뜰 때는 앞판 사이즈 9인치, 즉 18인치는 항상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사이즈인 거예요. 여기서는 안 빠져요, 사이즈가. 자, 그래서 35인치에서 일단 앞판 때문에 확보가 된 9인치를 한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자, 35의 반은 얼마? 잠깐만. 35의 반은, 자, 17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17반이 앞판이랑 뒷판에 반쪽씩 붙인 상동 사이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앞판에 9인치, 즉 풀로 폈을 때는 18인치. 이 9인치라는 분량은 항상 기본적으로 묶어놓고 가져가는 분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 35인치의 반이었던 17반에서 앞판에 항상 묶여져 있는 9인치를 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 자, 뒷판 상동 사이즈는 8인치 반이 되면, 아, 내가 35인치짜리 상동으로 패턴을 제도를 하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패턴을 뜨는 방식이 처음이라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저랑 이렇게 블라우스 한번 하고 원피스 2번만 하면은요 이렇게 제도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장담할게요. 자, 그래서, 자, 먼저 뒷판을 8인치 반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즉 아까 허리 사이즈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면은 뒷판에서 4분의 1 고리는 깎아 먹었죠. 이 깎아 먹은 거에서부터 남아있는 면적을
이렇게 돼보는 거예요. 이 길이를 재서 8반을 빼도 되지만 자, 남아있는 면적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얼마? 자, 8인치 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분량만 체크를 하시면 아, 내가 얼마를 좀 깎아 먹으면 내가 원하는 수치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뒷판의 허리 사이즈 구한 거랑 똑같아요. 뒷판의 상동 사이즈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알았으니까 그 사이즈에 맞춰서 남은 면적을 빼면 되는 거예요. 자, 뺐더니 저는 4분의 1이 조금 안 되게 8분의 1 고린 정도가 여기서 다트량으로 빠져야 되는 수치로 나왔어요. 그러면 자, 여기 포인트, 자, 여기 포인트, 그리고 여기 포인트 있는 데까지를 이 삼각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면 자, 이렇게 삼각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뒤 몸판의 제도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제도를 하시면 뒤 몸판 제도가 끝난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자, 여러분들 일단 뒷판 여기까지 이렇게 제도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일단 이어서 앞판까지 제도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판을 이어서 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판을 이어서 제도를 할 때 기본 원형에서 뒷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뒷판 블럭 그려놓고 처음 했던 게 뭐였어요? 뒤 총기장부터 그렸었어요. 그래서 뒤 총기장을 뒷중심에서부터 24인치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 표시를 했어요. 근데 앞판에서는 여기서부터 24인치를 총기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판은 이 바스트를 표현하기 위한 다트량이 1사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기본 뒷판에서 15인치 위치에 이 등길이로 그렸던 이 위치서부터 제품상으로 끝냈던 이 길이까지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체크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9인치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9인치 정도가 그 수치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제가 그린 거에서 지금 이 우리가 원형으로 등길이 15인치짜리를 그렸던 거에서 9인치까지 그리려고 하니까 종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를 좀 더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종이 연결을 했고요. 자, 먼저 앞중심선을 조금 더 이렇게 길게 그려주시고, 자, 우리가 그리는 왁기선에서의 복선은 계속 적용을 해야 되니까 쭉 길게 그려주시고, 자, 우리가 뒷판을 기준으로 사이즈 체크를 어디서부터 했어요? 15인치 등길이에서 끝난 거에서부터 총장까지를 사이즈를 체크를 한 거예요. 자, 그게 얼마? 9인치. 자, 그래서 9인치를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뒷판할 때 그 다음에 뭘 찾았어요? 자, 기억을 되새겨 보면 7인치 반이라는 앞판에서의 힙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힙 위치 7인치 반을 찾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뒷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돼? 자, 가로선상에 있는 기본적인 프로포션들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얼마? 자, 앞판에 했을 때는 4분의 1인치 상동, 선동선은 앞판도 4분의 1인치를 올려주시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허리선은 얼마? 자, 반인치. 자, 허리선 반인치 똑같이 올려주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 힙선. 힙선이, 옆에 있는 건 힙이라기보다는 약간 허벅지하고 골반 라인이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스쿼트하고 했을 때.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는 선은, 그, 왁기 쪽에 있는 힙선 있는데, 여기는 4분의 1인치만 올려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힙이 있는, 실제로는 힙이 아니고 엉덩이, 허벅지겠죠? 허벅지가 있는 언저리 쪽도 이 뒷판과 똑같은 위치, 즉 1인치 위치에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했어요. 1인치, 4분의 1인치. 그리고 중동은 반인치, 그 다음 상동은 4분의 1인치. 자, 상동선 4분의 1인치 올렸으면 뒷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상동선 이 진동 깊이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뒷판 제도할 때가 좀 어려웠지, 앞판은요, 이 상태에서 왁기선 그리고 사이바선 그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기본 앞판은 다 끝난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처음에 건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뒷판 그렸을 때, 요 왁기선은 어떤 분량으로 했었는지를 이 라인이랑 뒷판의 라인이랑 똑같이 일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뒷판에 했을 때 왁기선을 얼마를 깎았냐면, 허리를 기준으로, 자, 8분의 3 깎았었고요. 자, 왁기를 기준으로 중심 쪽으로 8분의 3이 들어갔고, 그죠? 자, 힙은, 자, 기본 복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얼마 나갔었어요? 여기로 반인치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허리 포인트 좌표, 그 다음에 힙 포인트 좌표를 이렇게 찾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요, 자 쓰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 BP 다트를 찝어주기 전에 이 진동 깊이 있는 이 점까지, 이 좌표까지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자로 뒷판에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이 방향의 자로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힙곡은요, 원래 실무자들은 뒷판 제조가 끝나면 이걸 다 잘라요. 다 잘라서 이 뒷판을 앞판에 엎어서 똑같은 라인으로 그려줘요. 그러면 굳이 뒷판을 뭐 어떤 간격으로 해야 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 제도 패턴만 하는 거니까 뒷판에 그렸던 거랑 똑같은 방법인 거예요. 자, 허리 포인트를 기준으로 아까 이 세로 좌표 찍은 이 힙에서의 세로 좌표 찍은 것이 얼마 정도 나간다고 했었어요? 대략 1cm 정도, 그러니까 83 정도 나가 있는 데를 눈으로 보시고, 자, 요런 힙곡 라인으로 한번 그려주시고, 이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는, 자, 요 방향으로 돌려서, 요 포인트하고, 내가 그렸던 이 X자로 그린 데랑 라인을 최대한 비슷한 라인으로, 그러니까 만나는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은 거의 1대1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만 하면 벌써 앞판의 왁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이제 이 사이바선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뒷판 사이바선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드로잉 하듯이 그렸죠. 그러면 앞판도 마찬가지예요. 드로잉 하듯이 이 도식화를 봤을 때 여기 면적 대비 여기가 좀 더 얇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BP를 표현한 바스트 다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시고 앞판의 사이바는 한 대략 이런 정도로 그려주면 그냥 내가 보기엔 이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면적이나 이런 어떤 비율에 대한 거를 얼마 꼭 들어가라라고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뒷판 사이바를 그린 것처럼 앞판 사이바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패턴을 뜰 때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다 다른 거예요. 실무자들은. 자, 그래서 이 사이바 선을 눈으로 그려주셨으면 뒷판 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부터 체크하느냐? 앞판의 허리 사이즈. 자, 뒷판 했던 요령이랑 똑같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앞판의 허리 사이즈는 얼마? 7과 4분의 3. 자, 7과 4분의 3을 앞중심에서부터 표시를 해서 봤더니 아, 나는 이만큼의 면적을 다트량으로 빼주면 된대. 그게 얼마? 저는 재봤더니 연필 두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대략 4분의 3 고링 정도가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한 8분의 7 정도만 깎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로운 좌표를 찍었어요. 즉 여기는 다트량. 그래서 앞판에서의 저희 다트량은 7과 8분의 7이 나왔어요. 8분의 7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뒷판을 했던 이 엉덩이 쪽 부분 처리한 거랑 똑같은 요령으로 다트를 먼저 구하셨으면요, 여기에 반절 위치에다가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뒷판을 했던 거랑 똑같이 힙 좌표 그리고 허리 다트 좌표 이렇게 있죠. 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 또 여기도 자, 이렇게 연결 해주면 앞판의 밑에 부분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데는 어디냐면은, 자, 앞부분에서 그렸던, 제가 드로잉으로 그렸던 이 사이바선인 거예요. 이 사이바선은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요. 자, 이 사이바선 그린 거는 그냥 제가 그냥 눈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좌표로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이 몸판에서의 사이바선 그렸으면 와키 쪽에 있는 사이바에서 빠져야 되는 이 선은 여기 포인트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그린 상동선 여기 있는 정점까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이렇게만 연결해주면 앞판 재료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 재료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단작과 카라에 의해서 변동되고 밑단에 의해서 변동되는 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 때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재료하시고, 이거 하나만 더 옮길게요. 자, 우리가 유폭과 유장에 의해서 만든 이 BP 있죠. 이 BP에서 옷을 만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스트 포인트의 거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옷이 도드라져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BP를 향해서 다트를 형성을 할 때는요, 조금 더 와키 쪽이든 아니면 이 위쪽이든 이동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와키 쪽으로 한 반 인치 정도만 이동을 할게요. BP를 와키 쪽으로 반 인치만 이동을 할게요. 그래서 이동한 이 위치서부터 우리가 원래 그렸던 선 있는 데 있죠? 여기까지로 다시 그려주시면 BP 포인트를 반 인치 이동한 다트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진도를 나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제도를 한번 그리셨으면 아마 제가 실제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 수치들을 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써볼게요. 자, 우리가 총기장은 얼마를 뒀었죠? 자, 총기장
24인치. 그쵸? 자, 그러면 허리선. 자, 허리선은 우리 기본선에서 얼마를 올렸어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또 오늘 회사 분들이 자꾸 찾아와서 중간에 끊었는데, 자, 우리가 총기장 24인치로 했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었어요? 자, 이 밑으로 떨어지는 라인에서 요 위치를 찾았어요. 이게 뭐였어요? 엉덩이 위치 얼마? 7인치 반.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포션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손댔던 것들이 뭐였었어요? 상동선을 얼마로 올렸어? 4분의 1인치로 올렸어요. 그죠? 그리고 허리선은 얼마로 올렸어요? 자, 여기서 반인치를 올렸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린 힙선에서 여기까지는 얼마? 자, 1인치. 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기본적인 가로선상에 있는, 자, X축에 있는 선상들을 내가 원하는 프로포션으로 잡아놨으면, 그 다음엔 Y축으로 다 깎는다고 했었죠? 그 깎는 범위를, 자, 먼저 뒷중심에서 허리선 있는데 여기가 얼마? 4분의 3인치. 이 4분의 3인치라는 분량이, 자, 밑단 있는 데까지 그대로 따라와서 여기까지도 4분의 3인치가 깎였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상동 있는데 요 부분이 얼마? 4분의 1인치 고링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옆선 와키 쪽으로 넘어와서 와키 쪽에서는 이 허리 포인트를 얼마 깎아 먹었어요? 자, 8분의 3인치. 그죠? 8분의 3인치를 까먹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힙 있는데, 여기 있는 데서, 자, 우리가 이 1인치 올린 다음에, 와키 쪽에 있는 힙은 얼마 올렸었어요? 자, 4분의 1인치를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선을 기준으로 얼마 나갔어요? 여기가 반인치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란색의 새로운 좌표들을 찾아서 이것들을 다 연결만 했었어요. 자, 이 연결하는 자 쓰는 방법이 어떻게 쓴다고 하셨어요? 자, 인체를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6자, 그 다음에 9자를 썼어요. 자, 9자를 쓰면서 뒷목에서는 얼마를 깎아 먹는다고 했어요? 자, 0.2에서 0.3 정도를 깎아서 등급을 표현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밑에는 허리서부터 밑단까지 4분의 3 들어간 것만큼 다 직선으로 내린다고 했어요. 자, 기억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와키 쪽으로 넘어와서는, 자, 새롭게 올린 4분의 상동 포인트서부터 이 허리 8분의 3 깎은 데까지, 자, 인체가 이 방향으로 날씬하게 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골반 있는 데는 이 방향으로 한번 그려줬다가, 그 다음에 힙은 실제로는 그 반대 X자로 이렇게 그려줘야지만, 골반서부터 들어갔다가 힙 있는 데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의 실루엣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요렇게 해서 그리면 뒷중심 끝, 그 다음에 와키 끝.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였어요? 사이바선을 그려주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 사이바선을 그릴 때 먼저 이 다트량을 구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다트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외우자고 했어요. 29인치. 자, 허리가 29인치짜리를 제도를 할 때는, 자, 앞판 허리 사이즈가 얼마? 7과 4분의 3인치. 그쵸? 그 다음에 뒷판은 얼마? 6과 4분의 3인치가 돼야지만 29인치짜리 허리를 제로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사이즈감을 이렇게 딱 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분량에서 6과 4분의 3을 뺐더니 여기 다트량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죠? 그 다트량은 아마 여러분들 각자 제도하는 연필 두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1과 8분의 1 정도가 다트량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1과 8분의 1이라는 다트량을,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이 몸판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이 왁기 쪽에 있는 사이바선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에요. 몸판 중심 쪽에 있는 사이바선을 먼저 이렇게 드로잉 하듯이 그려준다고 했었어요. 자, 그렇게 그린 걸 기준으로 자, 허리 축에 있는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허리 축에 있는 요 181짜리 다트 좌표를 찾고, 그죠? 그 다음에 힙 좌표 1인치를 찾아서 여기서 n분의 1로 가운데선을 그린다고 했죠. 그죠? 그렇게 그린 다음에 자, 이 좌표하고 이 좌표를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 어디까지? 밑단까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좌표서부터 여기 좌표까지 직선으로 연결. 어디까지만? 밑단까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허리 밑으로 힙 있는 데까지, 그리고 기장 끝나는 데까지는 다트선이 다 그려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였었어요? 자, 이 좌표서부터 여기 있는 데까지 내가 드로잉한 선을 내가 갖고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정교한 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이 가슴 다트량이었어요. 가슴 다트량. 이거. 이 가슴 다트량을 얼마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것도 허리에 했던 거랑 똑같다고 했죠. 자, 우리가 가슴 사이즈를 얼마를 하기로 했어요? 35인치를 하기로 했었어요. 35인치를 하기로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외우시면 된다고 했었죠. 앞판은요, 여기서 가슴선이 상동선이 다트량으로 깎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판은 항상 9인치가 불변으로 묶여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 쉽게 생각하면 35인치짜리 상동 둘레를 2로 나눠봤더니 얼마예요? 자, 17 반인 거예요. 즉 앞판 상동이랑 뒷판 상동을 이걸 다 했을 때 17 반이 나오면 돼. 그죠? 우리는 앞판 상동이랑 뒷판 상동이랑 했을 때 17 반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판은 항상 얼마로 묶여 있다고 했어요? 9인치. 9인치로 묶여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17 반에서 9인치를 빼면 얼마? 자, 8인치 반인 거예요. 즉 뒷판의 상동 사이즈는 우리는 8반짜리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분의 1 고링을 깎아 먹었으니까 여기에 다트량이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 계산을 했던 게 자, 8분의 1 고링 정도가 아마 대부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좌표로 내가 가이드선에 맞춰서 사이바선 그린 걸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8분의 1 고링 있는 데까지를 좌표를 찍고 나머지 이 좌표 여기까지를 내가 갖고 있는 도구를 그려주면 뒷판 사이바선까지 끝난다고 했어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였어요? 자, 견갑골 다트를 지금 제도 그린 거는 좀 많이 이쪽으로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릴 거는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그렸으면 얘를 기준으로 난 여기서 4분의 1 4분의 1 다트량, 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암홀 있는 데까지 4분의 1 다트량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뒷판 제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었어요. 쉽죠? 아마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생각보다 내가 상의를 패턴을 제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도 이렇게 제도 한 번만 해다 보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좀 더 패턴을 응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판까지 마무리 좀 하자면, 자, 일단 상의 원형 이대로 그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자, 이 등끼리선 15인치에 끝나는 데서부터 여기까지는 뒷판이 갖고 있는 이 선이랑 똑같이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재서 그만큼 자, 여기를 삼각형으로 그릴게요. 뒷판에 여기도 삼각형인 거예요. 즉 앞판의 삼각형과 뒷판의 삼각형은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같이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프로포션들을 조금씩 올린다고 했었죠. 자, 상동선의 프로포션을 아이템에 의해서 4분의 1인치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허리선은 얼마? 자, 여기는 반인치를 올려준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힙은 원래 그린 힙선에서 1인치. 그죠? 그리고 왁기선은 얼마? 자, 4분의 1인치 정도만 올려준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X축에 있는 가로축에 있는 이 위치들을 다 잡아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어요? 자, Y축으로 다듬는 사이즈를 다듬는 포인트를 좌표를 찾는다고 했어요. 자, 그 첫 번째로 찾은 게 뭐예요? 왁기선인 거였었어요. 그래서 왁기선도 앞판도 똑같이 자, 반인치 들어가 있는 기점에서부터 얼마가 이 중심 쪽으로 들어가요? 뒷판이랑 똑같이 8분의 3인치. 그죠? 힙은 자, 기준선을 기점으로 바깥쪽으로 얼마? 반인치. 4분의 1 올라간 이 지점에서부터 반인치가 나갔었어요. 그러면 뒷판을 그렸던 그 뒷판에 왁기선을 그렸던 요런처럼 똑같이 여기도 자, 요런 자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런 자로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허리선 밑으로 그 골반 라인과 허벅지 라인을 이렇게 그려준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왁기선도 허리를 기준으로 상동 있는 데까지 이 육자 모양으로 해서 최대한 날씬하게 그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왁기선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이제 마지막 사이바선만 그려주면 되는 거였었어요. 자, 앞판에 사이바선 그리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정해진 게 없다 그랬죠.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여기서부터 이 면적까지 눈으로 드로잉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눈으로 드로잉 하셔갖고 그린 위치에서부터 다트량을 구해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앞판은 다트량이 얼마? 7과 4분의 3을 구하고자 했어요. 자, 그럼 83 옆에서 깎였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뭐 대략 앞판의 허리 다트량은 8분의 7 정도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연필 두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연필 두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고요. 자, 8분의 7이라는 다트량을 알았으면 자, 그 전에 내가 드로잉으로 선을 그렸겠죠. 그러면 자, 여기 좌표서부터 여기 좌표 있는 데까지 여기가 8분의 7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 8분의 7인 상태에서 가운데 선을 그려서 힙 있는 포인트까지 잡고 여기서부터 허리부터 힙 있는 데까지 이 좌표들 직선으로 밑단이 끝나는 데까지 연결하면 기본 허리 밑에 사이바선은 끝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이 좌표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갖고 있는 자로 최대한 깨끗한 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상동선 있는 데까지를 향해서 이 좌표서부터 여기까지를 사이바선을 이렇게 그리면 마무리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내가 갖고 있는 BP 포인트를 얼마 뒤쪽으로 왁기 쪽으로 이동? 반인치 이동 해서 새로운 BP 포인트로 다트선을 그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제도 하시면 이번 주 블라우스 몸판 제도가 끝난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그린 걸 갖고 이어서 그리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부터 상위 원형부터 다시 처음 여기까지를 최대한 빠르게 그리면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과제는 없고요. 이번 주에 과제는 없고 왜냐하면 중간 작업으로 끊어서 수업을 하는 거라서 이번 주에는 과제가 없습니다. 과제 없이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건 저랑 똑같이 1대1로 제도하신 걸 이만큼 그리시고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이 유인물에다가 제가 지금 볼펜으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다 내용을 기입을 하셔갖고 이번 주에 갖고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 주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또 블라우스 패턴을 제도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과제 없이 여기까지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